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초동사 20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문장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문장의 시작은 언제나 주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히죠? 동사에서 막히죠? 뭔가 데리고 가다를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를 마시다, 먹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문장이 막히게 되고 완성시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정말 기본적이지만 많이 사용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동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말문을 트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get 동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get 동사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보셨을 건데요. 이거는 내가 하는 뜻이 아닌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사용됐지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수십 개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8개의 뜻을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얻거나 받거나 사다입니다. 이 get이 없던 게 생기는 이 변화의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얻었다, 샀다, 받았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기본이 중요하죠? 문장 같이 해볼게요. 일단 질문 보면요, 입사 제의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Did you get the job offer?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Did you라고 해서 뭐뭐 하셨어요? 라는 과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Did, 이게 가장 앞에 있으면 과거에 무엇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get the job offer, 이렇게 하면 입사 제의를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Did you get the job offer? 입사 제의 받으셨나요? 다시 해볼게요. Did you get the job offer? 그러니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대답에서는 우리 기본 동사 get을 다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I got an email this morning. 이메일을 받다. 이 get 동사가 과거가 되면 go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I got an email. I got an emai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어는 I, 동사는 got. 뭘 받았죠? An email. 여기까지 한 호흡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I got an email. 한 번 더요. I got an email. 그리고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런 추가 정보는 뒤에 빼주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 This morn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런 문장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나 이메일 받았는데 그게 오늘 아침이야. I got an email this morning.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I got an email this morning. 자, 그래서 뭔가를 받거나 얻었다거나 샀다고 할 때는 get 동사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떠올리는 거 동시에 입에서 나와야지 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추상적인 개념을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et some sleep, 잠을 좀 받다. 이거는 잠을 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어제 밤새도록 일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영어로 하면 I worked all night last night. I'm so tired. 피곤해요 라고 할 때는요, I'm so tired. 피곤한 상태를 I'm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뒤에는 뭐 화가 났다거나 슬프다거나 다양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I'm 상태, I'm 상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거는요, I worked.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일하다라는 의미로 work. 내가 이 기본 동사 알고 있으면 일단 문장을 꺼낼 수가 있어요. 나 일했어. 이게 나오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떠올라도 문장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영어로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I worked. 저 일했어요. 그리고 all night. 밤새 일했습니다. 그리고 last night. 어젯밤이죠. I worked all night last night. 저 어젯밤에 밤새 일했어요. So I'm so tired.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get 동사 사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당신은 좀 쉬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You should get some rest.
get some rest. 휴식을 좀 취하다 봤다. 이게 뭐죠? 휴식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는 you should를 사용해서 너는 반드시 해야 돼가 아니라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You should get some rest. 너 휴식을 좀 취해야겠어. You should get some rest.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 should get some rest. get 동사를 바로 떠올린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로 get some rest.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가져다 주다, 구해다 주다, 사다 주다가 됩니다. 그냥 get 동사는 받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get, 사람, 어떤 물건 이러면 누구한테 어떤 걸 가져다 주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죠. get 뒤에 사람이 등장하는지 사물이 등장하는지 그거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해볼게요. 목이 너무 말라요. I'm so thirsty. thirsty 하면 상태, 목이 마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I'm so tired. 저 정말 피곤합니다 라고 했죠. 이번에는 뒤에 단어만 바꿔서 I'm so thirsty. 아, 목이 진짜 말라요. 정말 말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get 동사를 사용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제가 당신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드릴까요? get을 사용해서 얘기하면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get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면 되겠죠? 당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get you 뭘 주는 거죠?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주는 거죠. 가장 앞에 있는 can I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제가 뭐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한 번 더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이렇게 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Can I get you a drink? 뭐 음료수 한 잔 갖다 드릴까요? Can I get you a book? 책 한 권 갖다 드릴까요? 이런 문장도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문장으로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하다가 있는데요. 이해하는 것도 뭐죠?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된 거, 이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get 이걸 활용해서 이해했어, 알겠어란 말도 만들 수 있습니다. understand도 있지만 이거 외에 우리 구어체에서 평상시 얘기할 때 get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보면요. 아침 6시에 샌드위치 좀 사다 줄래요? 조금 긴데요. 같이 보면 Can you get me a sandwich at 6 in the morning? 이거 천천히 볼게요. 가장 먼저 뭐뭐 해줄래요? 앞에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가 can I였다면 뭐뭐 해줄래요라는 부탁은 can you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n you? Can you? 자, 그 다음 방금 배웠던 거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Get me, 나한테 사다 줘. A sandwich, 샌드위치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죠. Get, 사람, 사물. 이 순서대로 있으면 뭐라고요? 누구한테 무엇을 사다 주거나 가져다 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다 주는 건지 가져다 주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Can you get me a sandwich? 샌드위치 하나만 사다 줄래요? At 6 in the morning. 그냥 6 하면 6시인데요. in the morning을 뒤에 붙이면 오전 6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t 6 in the morning. 오전 6시에. 네, 그래서 문장 길지만 하나씩 떠올려 주시면 돼요. 뭐뭐 해줄래요? Can you? 저한테 샌드위치 하나만 사다 줄래요? Get me a sandwich. 아침 6시에요. At 6 in the morning. 너무 길면 6 a.m.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겠어요. 커피도 원하세요? 알겠어요라는 걸 통째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I got it. I get it. 현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I got it. 이렇게 과거로 사용하게 돼요. 그냥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됐다. 알겠어. 혹은 내가 상대방이 뭔가 요구했을 때 오케이. 이 느낌을 담아서 I got it. I got it.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짧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I got it. 2층 올라가시면 되는데 계단을 저쪽 쭉 가셔서 저 끝에서 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I got it. 이렇게 바로 리액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o you want coffee too? 커피도 원하시는가요? 라고 추가 말을 할 수 있고요. 뭐 뒤에 거 빼고 그냥 I got it 자체로 외워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해볼게요. I got it. I got it. 그렇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도착하거나 이르다인데요. 이것도 변화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여기 있다가 다른 장소로 가게 되는 거, 나의 이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rrive나 go 대신 get to, get 동사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도착하다, 이르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문장을 통해서 보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울산으로 가는 기차를 탈 거예요 라는 말은요. I will take the train to 울산. 이렇게 됩니다. I will, 제가 뭐뭐 할 건데 take the train, 기차를 탈 겁니다 라고 하고 있죠. 기차를 타다라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t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take 편에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복습된다고 보시면 돼요. I will take the train. 저 기차 탈 거예요. to 울산. 울산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기차. to가 쭉 앞으로 가는 방향성 미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train to 울산. 울산행 기차라고 볼 수 있겠죠. I will take the train to 울산.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울산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울산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도착하다 get to 울산.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얘기하면 call me when you get to 울산. call me 전화 주세요. call me 언제냐면 when you get to 울산. 울산에 가다 get to 울산. 서울에 가다 get to Seou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저가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To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서도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가다나 도착하다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원어민이 얘기할 때 뭐 get to the airport, get to 울산 하면 울산을 받고 가지다? 이게 아니라 도착하다, 가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어떤 상태로 되다인데요. 우리가 비동사 사용해서 I'm angry 이러면 나 화난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화나지 않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이럴 때는 get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태의 변화 관점에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대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우 피곤해 보이는데요. 낮잠을 자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영어로 하면 You look very tired. 나중에 배울 look 동사 등장했네요. 뭐뭐같이 보이다. You look very tired. 피곤해 보이시네요. 내 두 눈으로 보기에 어떤 상태처럼 보이시네요 라는 의미입니다. You look very tired. 피곤해 보이시는데 Why don't you take a nap? Why don't you? 이거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한 느낌이고요. Take a nap. 이거는 낮잠을 자다입니다. 그래서 낮잠 자는 게 어때? Why don't you take a nap? Why don't you take a nap?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 피곤해 보인다. 낮잠 자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졸리네요. 평상시에 괜찮다가 점심 먹고 나면 졸린 상태가 된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말한다면 I always get sleepy after lunch. 졸린 상태요가 아니라 졸리게 되네요.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I always. 저는 항상 get sleepy. 갑자기 졸리더라고요. 변화 느낌 get sleepy. 그 다음에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 뭐뭐한 후라는 의미가 됩니다. I always get sleepy after lunch. 점심 먹고 항상 졸려요. 다시 해볼게요. I always get sleepy after lunch. 그렇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이것도 뭐뭐 하게 되다인데요. 이번엔 동사의 PP 형태를 넣은 건데 문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임스가 오늘 너무 슬퍼 보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look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James looks so sad today. 이번엔 look 다음에 so sad. 정말 슬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앞에 I나 U가 아니라 James 3인칭 단수가 등장했으니까 look이 아니라 looks
동사에 s 붙여준다는 것까지 함께 봐주세요. James looks so sad today. 오늘따라 슬퍼 보이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거든요. 얘가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어. 그래서 슬퍼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대리에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거. 이것도 get을 사용해서 변화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promote, 이거 끌어올리다, 승진시키다이고요. be promoted, 비동사를 사용하면 승진을 한 상태를 말하고요. get promoted, get 동사를 사용하면 승진을 하다, 승진한 상태가 아니고 승진을 하다, 이런 느낌 변화가 되는 거죠. He didn't get promoted. 걔 승진 못했어요. He didn't get promoted. 승진을 못했는데 this time. 이번에는 승진을 하지 못했거든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키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get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to 동사의 형태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It's raining too much. 지금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It's raining. It's raining 너무 많이 내려요. Too much. It's raining too much.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요. I didn't bring my umbrella. 저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I didn't bring 뭐를 가지고 오지 않았죠? My umbrella. 제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It's raining. rain이 비가 오다인데 진행형으로 It's raining 하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어요. Too much.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I didn't bring.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동사도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bring, 가져오다라는 의미고요. My umbrella. 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대답해 볼게요. 제가 제니한테 당신을 데리러 가라고 할게요. I will get Jenny to pick you up. I will get Jenny. 제니한테 시키는 겁니다. get 다음에 제니가 등장해서 얘한테 시키는 거고요. 뭘 시키는지 to 동사를 사용할 건데 to pick you up. 당신을 데리러 가라고 시킵니다. pick up. 이거는 차를 타고 누군가 이렇게 데려가고 태워간다는 의미인데요. 사람이 중간에 등장할 거예요. pick you up. 너를 데리러 가고 너를 차에 태우러 가다. 이런 의미인 거죠. I will get Jenny to pick you up. I will get Jenny to pick you up. 리듬을 타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get Jenny to pick you up.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될 수 있고요. 사실 이거 하나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 문장씩 만들어 보면 저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를 좀 더 깊숙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느낌을 잡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야 책 속에 나온 기본 동사들을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필수 동사 have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는 가지다. 물론 이 기본 느낌 많이 사용하지만 단순하게 가지다라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거든요. 제가 정말 자주 사용되는 8가지 뜻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 알고 문장같이 얘기해보면서 내가 아는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로 바꿔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뜻은 말 그대로 가지다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있고 혹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느낌 같이 해볼 건데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일 선물로 뭘 원하세요? 이건 영어로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장 만드는 법 다 같이 보면요. What do you want? what은 무엇을, do you want? 원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 다음에는 for your birthday. 당신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생일 선물로 뭐 원하세요?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 뭐 생일이 다가오면 항상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한 번 더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have 동사를 사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죠. 무언가를 가지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가지다, have. have 동사를 활용해서 I want to have a laptop. I want to have a laptop.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ant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죠. 무언가를 하고 싶다. I want to. 사실 그냥 주어 동사는 I have인데요. 중간에 want가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싶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저 가지고 싶어요. I want to have. 이렇게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have가 나왔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나오면 완성되겠죠? A laptop. 우리가 아는 노트북은요, 약간 노트에 가깝고 콩글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랩탑이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그 노트북을 원어민들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I want to have a laptop. I want to have a laptop. 네, 그래서 가지다, have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책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은 딱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잖아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추상적인 느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책 많이 읽어요? 이건 영어로 Do you read a lot of books these days?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길게 보이더라도 이걸 잘라서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일단 do you로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에게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본다면 do you입니다. Do you 뭐뭐 하세요 이고요. 여기서는 동사 read를 사용했네요. read는 읽다. 책이나 신문 같은 거를 읽다라고 할 때 우리가 read를 사용할 수 있겠죠. Read a lot of books. 많은 책들을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read a lot of books? A lot of. 이거는 많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 하세요? Do you. 읽으세요? Do you read? 무엇을 읽죠? A lot of books. 많은 책들을 읽죠? 그 다음에 these days. 요즘에 이런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질문은 앞에 do나 can 같은 걸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선 do를 넣어서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주고 있죠. Do you read a lot of books these days?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read a lot of books these days? 요즘 책을 많이 읽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동사 have를 사용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책을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거나 요즘 집중해야 될 어떤 취미 활동이 있다면 책 읽을 시간이 없겠죠? 그럴 때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hav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I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a book. 자, 이번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I와 have 사이에 don't, 부정을 나타내는 don't 넣어볼게요. 그래서 I don't have enough time.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 외에도 시간도 have를 사용해서 시간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I don't have enough tim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on't have enough time. I don't have enough time. 그리고 어떤 시간이죠? To read a book. 책을 읽다, read a book. 책을 읽다라고 이렇게 덩어리로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꺼내실 때도 훨씬 더 편하게 read a book, 책을 읽다 이렇게 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책을 읽다가 아니고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럴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to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책을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I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a book. 한 번 더 해볼게요. I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a book.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I don't have. 충분한 시간을요. Enough time. 어떤 시간이냐면 책을 읽을 충분한 시간. To read a book. 연결해 볼게요. I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a book. 네, 조금 헷갈리시면 천천히 만들어도 되니까 의미 단위별로 I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a book.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요.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다.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말들이 있는데요. 뭐 큰 눈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긴 머리, 짧은 머리, 검은 머리 혹은 어떤 피부 같은 것들. 저는 건성이에요. 저는 지성이에요. 이런 모든 신체적 특징 등을 얘기할 때 have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 한번 써볼게요.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외관을 물을 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지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소개팅을 받을 때 정보 없이 가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할 때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까만색 긴 머리 그리고 블라블라 하면서 그 사람 외형을 설명하면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소개팅 하신 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What does she look like? what은 보통 무엇이라고 어떤 사물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상태를 물어볼 때도 what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What does she look like?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보이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What does she look like? 어떤 외형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have 동사를 사용하기 딱 좋죠. 같이 해볼게요. 그녀는 하얀 피부에 검은색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She has white skin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꾸며주는 말들을 앞에 넣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have인데요. 이게 3인칭 단수. 그녀, 그것. 이런 것들은 have가 아니라 has로 모양이 바꿔줘야 됩니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white skin. 하얀 피부는 white skin. 하얀 피부, white skin. 그리고요,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이 머리카락은 hair인데요. 거기다 앞에 특징을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길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long. 그 다음에 쭉 뻗은 생머리는 straight. 그리고 까만 생머리 black. 쭉 연결하면 long straight black hair.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필요 없는 거 빼주시면서 어떤 특징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She has white skin. 그리고 까만색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She has white skin and long straight black hair. 좋습니다. She has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꼭 연습해 주세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 때 she has, she has. 뒤에는 nice voice 혹은 straight hair, brown hair, red hair, big nose. 이렇게 내가 아는 표현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질병이 있다. 우리 아플 때 열이 있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배가 아파요. 이런 것들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할 수 있잖아요. have 동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너 열 있어?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여기서도 have가 바로 사용됐죠? have a fever. 열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have는 가지다,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have a fever. 연습할 때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지만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한 번에 그냥 열이 있다, have a fever. 열이 있다, have a fever. 이렇게 기억하는 거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장이 간단하게 끝나죠. Do you have a fever? Do you 뭐뭐 하세요? Have a fever? 열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때 또 have 동사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에 걸리다를 한 번에 하면 I have a cold. I have a cold. 그 다음에 so I have to see a doctor. I have to는요. 저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뭐 평소에 감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뭐 그냥 가볍게 감기 걸렸네 라고 하면 should 정도로 나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폐렴이 유행한다거나 예전에 우리 코로나도 있었죠. 예전이라고 하니까 좀 감기가 무량하네요. 그렇게 해서 진짜 감기에 걸렸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돼. 이렇게 꼭 해야 될 때는 have to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좋다는 should, 반드시 해야 한다, have to. 계속해서 실수 많이 하면서 느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I have to see a doctor. 병원에 가다고 했을 때 그냥 go to the hospital은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감기에 걸렸어요. 손이 좀 아픈데요? 이 정도로 아프다면 see a doctor.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사용할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I have to see a doctor. 나 그래서 병원에 꼭 가봐야겠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I have a cold, so I have to see a doctor. 세 가지 의미단입니다. 나는 감기에 걸렸어. I have a cold. 그래서 나는 꼭 해야만 해. So I have to 진찰을 받다 see a doctor. 자, 눈 감고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I have a cold, so I have to see a doctor. 네, 안 되면 나눠서 될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한 번 강의로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미팅이나 약속 등이 있다. 혹은 대화를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have a meeting, have a conversation, have an appointment.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 자체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기보다는 표현을 연습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문부터 해볼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도 have time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앞에 추상적인 느낌도 have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have the time이라고 하면 이거는 시계 있어요 라고 돼서 몇 시에요 라고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니까 친구들끼리 편하게 야 시간 있니? 시간 괜찮아? 라고 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꼭 have time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문장을 많이 얘기하면서 입에 붙이면 실수를 할 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보면서 제가 말씀해드린 문장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Do you have time? 시간 있으세요?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2번. 오늘 이럴 때는요. thi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이렇게 되는 거죠. Do you have tim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ve time this afternoon?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또 have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줘야겠죠.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유감이지만 그때는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have a meeting, have 동사를 사용한 이 덩어리 표현을 떠올려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한번 연결해서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가장 먼저 I'm afraid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렵다란 표현보다는 유감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느낌을 문장에 더해줄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요. I have a meeting then. 저는 미팅이 있습니다. then은 그때거든요. 그땐 미팅 있어요. 그땐 회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meeting then. 주어 동사인데 주어는
나는 동사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덩어리로 저는 회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죠.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건 회의가 있다로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그때 회의 있어요. I have a meeting then. I have a meeting then. 죄송한데 저 그때 회의 있어서요.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있다 뭐라고요? have a meeting. 네, 그 외 다른 표현들은요. 제가 책에도 자세하게 정리해놨고 그 책 강의도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책과 강의로 더 깊숙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째 가볼게요. 계획이나 기회를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 have를 사용한 덩어리 표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내가 너무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Why didn't you tell me before? Why didn't you tell me before? Why? 왜? 이유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why고요. didn't면 이거는 왜 하지 않았어가 됩니다. Did you라고 하면 과거를 물어보는 표현으로 왜 뭐뭐 했어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거를 부정하면 didn't you. 왜 뭐뭐 하지 않았어. 상대방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유가 궁금할 때 Why didn't you? Why didn't you?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y didn't you tell me before? 왜 제게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대답도 같이 해볼게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 나는 기회가 없었어.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단을 연결하면 I didn't have a chance to tell you. I didn't have a chance to tell you. 이렇게 됩니다. 뭐뭐가 없었어라고 해서 didn't. 여기서도 부정을 꺼냈는데 과거 부정이니까 didn't 이렇게 되는 거죠. I didn't have a chance. 여기도 마찬가지 have a chance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I didn't have a chance.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to를 넣어서 to tell you. 너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어. I didn't have a chance to tell you. I didn't have a chance to tell you.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다. have a chance. have a chance. 이렇게 have를 사용한 거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7번째는요. 먹거나 마시다입니다. 먹다는 eat, 마시다는 drink. 이거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의미로 ha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이거를 연습해 주도록 하세요. 첫 번째 질문해 보면요.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with me? 여기 보시면 중간에 have lunch. 점심을 먹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점심을 먹다. have lunch. have lunch. 저녁은 have dinner. 아침은 have breakfast. 이 세 가지는 특히 많이 사용하니까 꼭 하나로 외워주세요. Would you like to는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공손하게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고 할래라고 제안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뭐뭐 할래? Have lunch. 점심을 먹다. With me. 나랑 같이 점심 먹을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안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with me? 그러니까 방금 저 점심 먹었는데요. 여기도 have 동사 have를 사용해서 have lunch. 점심을 먹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문장을 보시면요. I just had lunch. 이번에는 과거니까 had lunch 이렇게 봤고요. 앞에 just를 붙여서 과거 중에서도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직전 방금 뭐뭐 했습니다. 이거를 just를 붙여서 I just had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방금 점심 먹었어요. I just had lunch. I just had lunch.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다 have lunch.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뭐뭐에게 뭐뭐를 하게 하다. 뭐뭐 되도록 시키다. 누구한테 이렇게 되도록 하거나 시킨다는 뉘앙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문장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 질문. 치통이 심합니다.
I have a bad toothache. 여기 우리 배웠던 거 사용됐죠? 어떤 질병이나 아픈 게 있을 때 have를 사용해서 I have a bad toothache. 보통 ache 뒤에 사용해서 아프다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headache, 머리가 아파요. stomachache, 복통이 있어요. toothache, 저 이빨이 아픕니다. 치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bad를 넣어서 아주 심하다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이런 표현 써볼게요. 치아 검진 당신은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게 좋겠어요. 영어로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You should,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have to를 강한 의무감이라고 했다면 should는 부드럽게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hould, 뭐뭐 하는 게 좋겠어. You should, 너 뭐뭐 한번 해봐. 그렇게 해야 돼.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죠? have, 뭐뭐 하게 시키죠? Your teeth, 너의 치아를 어떻게 하게 시킨다고요? checked, 점검받게, 검사받게 시킨다는 거죠. 너 그래서 치아 검진해봐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치아 입장에서는 검진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는 ed형을 붙여줘서 checked 이렇게 됩니다. 이건 살짝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문장 자체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뭐뭐하게 하다라는 느낌도 있구나. 일단 지금은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자, 문장 같이 얘기하면요. You should have your teeth check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수 동사 take의 7가지 뜻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데 이 동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ake라고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뜻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건데요.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원어민은 약 7가지 정도의 뜻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하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말을 편하게 시작하고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강의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지금 위쪽에 보이는 책을 구입하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 책도 꼭 구입하시고 같이 공부해보세요. 첫 번째 뜻은요. 취하다, 잡다, 받다입니다. 어떤 것들을 취하는 거, 잡는 거 이런 것들을 take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상황에 사용하지? 대충은 이해되겠는데 이거를 활용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화 상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Do you take credit cards? 신용카드 받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신용카드를 취하거나 받다라고 할 때 우리가 t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 you를 사용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라는 걸 물어보고 있죠. Do you take, 취하고 받나요? credit cards, 신용카드를 받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가시면 신용카드 안 되고 only cash, 오직 현금만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표현을 한번 외워가는 거죠. 신용카드 받나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take credit cards? Do you take credit cards?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take 동사를 활용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거를 3초 이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연습해야 되는 아직은 애매하게 친한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We take cash only. 이렇게 볼게요. We take cash. 주어는 우리는 we, 동사는 받습니다. take, 뭐만 받죠? cash. We take cash.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기본 문장을 얘기한 다음에 추가로 only, 오직 현금만 받는다 이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 꺼내서 we only take cash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ly로 끝나는 것들을 부사라고 부르는데 위치가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 맨 뒤에 쓸 수 있고 동사 앞에도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We take cash only. 다 같이 해볼게요. We take cash only.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많이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요.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취하고
받거나 이런 의미 외에도 가지고 가거나 사람일 경우에는 데리고 가다라고 할 때 우리가 take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 그거를 넣어 주셔야겠죠. 이런 문장 같이 한번 질문 답변해 볼게요.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어디니까 where이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어디에 where 당신은 갔었나요? Did you go? 여기서 did you를 사용한 건 과거를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현재, 평소에 뭘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do you를 사용하겠지만 과거 어떤 한순간에 무엇을 하셨나요는 did you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어디에 가셨어요니까 where did you go?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Where did you go? 그 다음에 어젯밤이라는 시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편에 last night 이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가 끝나고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뒤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형식을 취해주시면 돼요. Where did you go last night? 한 번 더 해볼까요?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변해 볼게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라고 할 때 우리가 t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take의 과거형은 took, T-O-O-K, took 이렇게 됩니다. 기본 동사의 과거형 정도는 외워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을 다 같이 만들어 보면요.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자, 주어 동사 뭐죠? I took.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네, 물론 가지고 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the children.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다가 더 잘 어울리겠네요. I took the children. I took the children이라고 한 다음에 to the park. 공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o the park.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거나 가지고 가다라고 할 때는 뒤에 to를 사용한 문장 형태에 자주 등장하니까 이 문장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의미단위 두 개 나눠서 진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한 번 더요. I took the children to the park.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언가를 그래, 받아들이겠어 라고 할 때도 take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의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물론 몇십 개 되는 것들을 모두 외울 수 없지만 그거를 모두 통용할 수 있는 7개에서 10개 정도 의미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도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문 해볼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matter, 이게 어떤 문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at's the matter? 문제가 뭐야? with you. 너 문제가 뭐니?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하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러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막 이렇게 질책하기보다는 무슨 문제야? 무슨 일이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다 같이 천천히 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강세를 What's the matter with you? 2번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강세가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해야지 강약 조절이 될 겁니다. 강세를 줬다가 당겼다가 이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일인데? 갑자기 시끌벅적할 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럴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여기서 나온 받아들이다가 take 동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별일 아니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가 만약 질문을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좀 오버하면서 했다면 대답은요.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Don't take it. 가장 먼저 주어가 아니라 don't. 이게 사용된다면 뭐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고를 하거나 금지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don't 이겁니다. Don't take it.
그거 받아들이지 마. 어떻게죠? seriously. 천천히 하면 seriously. seriously. 이렇게 됩니다. 더 천천히 해볼까요? seriously. 이렇게 0.5배속이 나중에 점점 연습하면서 빠르게 된다면 seriously. seriously. 심각하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를 영어로 한다면 Don't take it seriously.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됩니다. 에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뭐 사소한 거에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이 있다. 이 표현이 딱 적당한 거죠. 그 다음에 콤보로 쓰기 좋은 문장 It's nothing. 그거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seriously. Don't, T 사운드까지 꼭 내주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됩니다. 오히려 멜로디상 내주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Don't take it seriously.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It's nothing.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천천히 느낌 살려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Don't take it seriously. It's nothing.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문장이지만 책 속에는 더 많은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 문장들과 대화사항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 take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책 보고 다른 제가 찍어놓은 더 자세한 강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더 많이 학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목욕이나 샤워를 하다, 낮잠을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샤워를 하다라고 할 때 샤워를 하다? 하다가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낮잠, 목욕, 샤워 같은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툭 치면 take a shower, take를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네, 목욕을 하다도 take a bath, 낮잠을 자다 take a nap. take를 활용한 문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들도 덩어리로 외워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I'm not feeling well. feel은 기분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도 맞지만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몸 컨디션, 몸 상태가 좋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으스스하고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컨디션이 좀 떨어질 때 I'm not feeling well. 나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고 약간 열이 있는 듯 말 듯하고 몸이 좀 이렇게 그럴 때 I'm not feeling well. 이게 막 한국어 나오기 전에 영어부터 이렇게 나오면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구나 라고 스스로 다독여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몸 안 좋을 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m not feeling well.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영어의 멜로디를 살려서 I'm not feeling well.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m not feeling well. 저 몸 상태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요? 낮잠을 자다 뭐라고요? take a nap. 이 표현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기본 구조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자주 만나기 때문에 딱 와닿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씩 차근차근 꺼내볼게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길어 보였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덩어리로 끝났죠. 가장 먼저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 하나인 Why don't you를 꺼내볼게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한 겁니다. Why don't you?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두 번째, 낮잠을 자다는 take a nap. Take a nap. Why don't you take a nap? 낮잠을 자는 게 어때? 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막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 어때? 이 정도 느낌으로 말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느낌, 그냥 낮잠을 자는 게 어때가 아니라 after lunch, 뭐뭐 후에는 after, 입을 크게 벌리고 얘기해 보세요. after, 그 다음에 점심은 lunch,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이거 하나 외우잖아요. 나중에 점심 식사 후에 after dinner,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다 쓸 수 있습니다. 외우고 단어 바꾼다, 이 느낌이죠.
자,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꺼내보세요.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낮잠을 잤다. Take a nap.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연결합니다.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연습 많이 되면 쭉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부위별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약을 복용하거나 섭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약을 먹다라고 할 때 eat이나 drink가 아니라 take medicine. take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Do I have to? 제가 반드시 꼭 해야만 하나요? 강하게 하는 의무감을 나타내고요. Take this medicine. 이 약 제가 꼭 먹어야 돼요.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하다, 약을 섭취하다. 뭐든 좋습니다. 영어는 take예요. Take this medicine. 가까이 있는 거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약 제가 꼭 먹어야 돼요.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이죠.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식후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랑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로 Sure,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식사를 meal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매 식사 후에 복수형으로 meals 이렇게 써요. After meals, 식사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론이죠. 동의를 한다면 sure, 반드시 그래야 되니까 sure. 그 다음에 주어 빼고 동사부터 뭐뭐 하세요, 뭐뭐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드세요. 한 번 더요. Take this medicine. 언제 먹죠? After meals. After meal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ake와 medicine을 그냥 하나로 외워주시면 돼요. 약을 먹다, 약을 섭취하다. 그 다음에 take a vitamin. 이렇게 하면 비타민을 먹다. 약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물론이죠. 이 약 식후에 드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Sure,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교통수단이나 도로 같은 거를 타다. Take a taxi, take an elevator, take an escalator 이런 것들 대중교통도 됩니다. Take a subway 이렇게 해서 교통수단을 타거나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take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우리가 늘상 타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말 해볼게요. 2층까지 어떻게 가나요? 여기 1층인데 2층 가는 방법이 뭐지? 저도 공항 같은 데 가면 도저히 길을 못 찾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직원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왠지 좀 포스 있는 사람, 공항에 굉장히 많이 와봤다. 이런 사람한테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나눠서 보면 How can I?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하는 방법. How는 방법, can I는 제가 할 수 있나요? How can I?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get to the second floor. 우리 get 동사, get to 한 다음에 뭐뭐에 도달하거나 도착하거나 가다라는 의미 우리 한번 했었는데요. 네, 헷갈리시는 분들은 get 동사 한번 더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get to the second floor. 2층에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2층 어떻게 갑니까?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한 번 더요.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대답은요. take 사용해서 해볼게요.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세요라고 하고 있죠. 사실은 저쪽에서 뭐 하세요. 이 정도로 우리는 한국어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막 직진하셔서 20분 가신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물론 이것도 쓸 수 있지만 기본 표현 제일 간단한 것부터 가져가면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over there. 이러면 저쪽에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모두 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거 화장실 어디 있냐고요? over there. 은행이요? over there. 손가락만 있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over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대중교통이나 택시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take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세요. Take an escalator. Take an escalator. 어디서요? 저쪽에서죠. Over there. Over there.
아,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 타세요.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자, 우리가 이제 공항이나 혹은 뭐 어떤 건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옵니다. 죄송합니다만 2층 어떻게 가죠? 대답 어떻게 하죠?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그렇죠. 연습하면 나옵니다. 꼭 연습해 주세요. 자, 마지막 7번째는요. 시간이 걸리다입니다. 거기 가는데 몇 분 걸려요?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걸려요. 이런 대화에서 시간이 걸리다를 take 동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take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How long does it take? 여기서 take가 사용됐죠?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고요. Does it take? 시간이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죠. 보통 붙여서 하나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그 다음에 to get there. 여기서도 get이 가다,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곳에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참고로 get이나 here 같은 것들은 to를 빼고 바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보면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나요? To get there. 그곳에 가는데.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대답해 볼게요.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It takes about an hour. It takes. 이거를 기계처럼 외워주세요. It takes. It takes. 얼마나 걸립니다 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죠. 10분이면 10 minutes. 1시간이면 an hour.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순간에는 1시간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about an hour. about. 주변을 맴도는 듯한 그 표현이죠. abou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말투부터 it takes about an hour. 그쯤이란 느낌 이렇게 살리면서 it takes about an hou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 takes about an hour.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우리가 매일 보는 필수 동사 make의 7가지 뜻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동사라고 하면 make는 만들다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원어민들은 정말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만 준비했습니다. 7가지 뜻, 문장과 대화 상황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영어 프리토킹, 기초 영어 탈출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장은요. 여기 위에 있는 책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야.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문장들 제 강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책 구입 링크 그리고 강의 링크를 함께 남겨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들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본 뜻 첫 번째 의미부터 연습해야겠죠. 먼저 대화상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색깔을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Should I change the color? 이렇게 했는데요. Should I?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강한 느낌은 아니고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이 정도니까 should I는 제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hould I change the color? 그 색깔 제가 바꾸는 게 좋을까요? 바꿀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딱 보고 색깔 바꾸는 게 좋을까? Should I change the color?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죠.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라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만들다에 make를 사용할 수 있겠죠. 사물을 만들다. 제가 이 컵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공책을 만들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차이를 만들어내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느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that 만들지 않습니다. doesn't make 어떠한 변화도 any difference 그거 별 차이 없어요. 뭐 딱히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내다 make. 만들다에 make가 사용됐습니다. 그것은 that 만들지 않습니다. doesn't make 어떠한 변화도 any difference. 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게요.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만들다에 make를 떠올리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리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요. 음식을 만드니까 요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방에서 뭔가 만드시는 분들 이 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질문부터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now? What? 무엇을?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하고 있는 거니? What are you doing now?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뭐 하냐면요. 치즈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I'm trying to make cheesecake. I'm trying to는 패턴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m trying to. I'm trying to. 뭘 하죠? Make cheesecake. 치즈케이크를 만들다. 만드는 요리하다 느낌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근사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되지만 샐러드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케이크를 만드는 것도 make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I'm trying to make cheesecake. I'm trying to make cheesecake.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치즈케이크를 만들려고 막 용 쓰는 거 상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냥 I'm trying to make cheesecake. 흘러가듯이 하는 것보다 이 기억, 이 감정과 연결시키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연결시켜 볼게요.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I'm trying to make cheesecake. 내가 지금 만들려고 좀 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미는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만들다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make 다음에 누구한테 만들어주는지, 무엇을 만들어주는지 이 순서대로 나오겠죠? 같이 한번 질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지금 배고프세요? Are you hungry now? Are you 뭐뭐해 라고 하는 건데 뒤에는 보통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화났어요? 화난. angry. 배고프세요? 배고픈. hungry.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배고프세요? Are you hungry now? Are you hungry now?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대답해 볼게요. 맛있는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네, 서로 배고픈 겁니다. 배고프네? 제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저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I will make you a nice dinner. 자,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입을 통해 따라하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Make you a nice dinner. 만들다 너에게 맛있는 저녁을. Make you a nice dinner. Make you a nice dinner. 철수에게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줄게. Make 철수 a nice dinner. 영희한테 맛있는 저녁을 만들다. Make 영희 a nice dinner.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이 되면 앞에 내가 뭐뭐 할게, 미래를 나타내는 I will만 붙이면 완성이 되는 거죠. I will make you a nice dinner. I will make you a nice dinner.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Make you a nice dinner. 이거는 꼭 떨어뜨리지 말고 한 호흡에 쭉 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중간에 무엇을 만들어주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이것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make를 사용한 이 덩어리 표현들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인지 대화 상황을 통해 볼까요? 첫 번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I didn't mean to do it.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mean, 이 동사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의도하거나 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 didn't mean,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to do it. 그것을 한 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뭔가 억울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이죠. 제가 지나가다가 툭 해가지고 커피를 쏟은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오해한 거예요. 막 째려보는 겁니다. 일부러 내 커피를 쏟아들였어? 어쩐 나를 보는 눈빛이 안 좋더라. I didn't mean to do it. 제가 그 고의로 일부러 의도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I didn't mean to do it. 굉장히 억울한 얼굴로 I didn't mean to do it.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을 하다인데 이럴 때는 make가 사용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make가 뭐뭐 하다, 변명하다 이거 사용되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Don't make any excuses 이렇게 나올 겁니다. Make excuse 변명을 하다라는 의미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동사 take를 사용해서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런 걸 하다라는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배우는 문장들 이걸 통해서 여러 번 따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take a shower, make excuse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입이 조금 고생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Don't make any excuses.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마. 변명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Don't make any excuses. 한번 더 해볼까요? Don't make any excuses.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make any excuses.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가볼게요. 뭐뭐한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할 때도 mak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있으면 내가 화난 상태로 되는 거. 그거를 화난 상태로 만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제니는 정말 상냥하고 다정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 바꿔보면 Jenny is so sweet and friendly. 사람을 칭찬할 때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 sweet, 달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상냥한 사람, 잘 챙겨주고 자상한 사람을 보통 swee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마운 행동을 상대방이 했다면 리액션 표현으로 You're so sweet. 보통 이제 남자분들에게 많이 하는 칭찬이에요. 이렇게 문을 잡아주거나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추운데 뭘 갖다주고 You're so swee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friendly, 이것도 다정하다, 뭐 친근감 있다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sweet and friendly.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sweet, friendly. 저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를 상상해 주셔도 괜찮아요. Jenny is so sweet and friendly. 혹은 저에게 You are so sweet and friendly.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해 주셔도 괜찮겠죠?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뒤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재원 is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남자니까 he를 사용해서 He is so sweet and friendly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5번째는요.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뭐가 되다라고 할 때 비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 make를 사용해서 그런 상태가 되게끔 해내는 거 이런 의미를 전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제니는 정말 상냥하고 다정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 바꿔보면 Jenny is so sweet and friendly. 사람을 칭찬할 때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 sweet, 달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상냥한 사람, 잘 챙겨주고 자상한 사람을 보통 swee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마운 행동을 상대방이 했다면 리액션 표현으로 You're so sweet. 보통 이제 남자분들에게 많이 하는 칭찬이에요. 이렇게 문을 잡아주거나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추운데 뭘 갖다주고 You're so swee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friendly. 이것도 다정하다, 뭐 친근감 있다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sweet and friendly.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sweet, friendly. 저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를 상상해 주셔도 괜찮아요.
Jenny is so sweet and friendly. 혹은 저에게 You are so sweet and friendly.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해 주셔도 괜찮겠죠?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뒤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재원 is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남자니까 he를 사용해서 He is so sweet and friendly.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make를 사용해서 이런 문장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비동사를 사용해서 she will be a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she will make a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다라고 해서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드는 건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he will make a good teacher. 한번 더 해볼까요? She will make a good teacher. 나중에 이런 문장을 듣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어색해서 그냥 말할 때는 She will be a good teacher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누구누구를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make 다음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오고요. 얘를 어떤 상태로 만들게 하는 거. 이것도 이것만 보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문장을 통해 보시면 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질문부터 가볼까요?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Is this bothering you? bother,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걸 both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s this, 이것이 bothering you? 너를 괴롭히니? 신경 쓰이게 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세요? 막 굉장히 막 귀찮게 하거나 제가 막 소리를 계속 내면서 상대방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Is this bothering you? 이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약간 겁먹은 목소리로 해볼까요? Is this bothering you? 한 번 더요. Is this bothering you?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나를 화난 상태로 만들지 마. 이렇게 되죠. 직역하면 영어로 Don't make me angry. Don't make me angry.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요. make, 만들다, me, 저를 angry, 화난 상태. 그래서 화난 상태로 만들지 마 라는 건 화나게 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앞에는 don't, 뭐뭐 하지 마 라는 강한 경고나 금지의 의미를 담은 don't를 붙였습니다. Don't make me angry. 저 화나게 하지 마세요. 막 내 성질을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고 참다가 폭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Don't make me angry. 한 번 더 해볼게요. Don't make me angry. 혹은 슬픈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날 슬프게 하지 마. Don't make me sad.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있으면 얼마든지 넣어서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골격 배우고 단어를 붙이면서 확장하고 이거를 계속 무한정 반복하고요. 내가 전혀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저랑 같이 매일같이 배워나갈 거잖아요. 그거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7번째는요. 누구누구를 뭐뭐 하게 만들다. 이것도 6번째랑 비슷한데 문장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안 먹고 있어요? Why aren't you eating? Why aren't you eating? Are you eating? 하면 너는 먹고 있니? 진행형이죠. be 플러스 ing 사용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Are you eating? 너 지금 먹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aren't you eating? 이걸 부정으로 바꾸면 안 먹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why랑 함께 더하면 왜 안 먹고 있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길게 돌아왔는데요. 이 머리로 이해한 상태에서는 입으로 많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Why aren't you eating? Why aren't you eating? 한 번 더요. Why aren't you eating? 왜 안 먹고 있어? 다 같이 먹고 있는데 혼자만 안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make를 사용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입맛이 없어졌어요. 이 사진이 나를 만들었어요. 입맛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 angry뿐만 아니라 동사의 원형 형태도 올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This picture made me lose my appetite. 하나씩 보면요. 일단 주어부터 가볼게요. 이 사진이 말이에요. This picture. 이 사진이요. This picture. 만들었어요. 과거는 made. 과거는 made. 누구를 만들었죠? 나를 만들었습니다. me. 여기까지는 앞에서와 똑같은데요. 뒤에 형용사 angry가 아니라 동사 원형 형태로 뭐뭐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lose 하면 잃어버린다는데요. my appetite. 내 입맛을 잃어버리다. 식욕을 잃게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잔인한 사진이나 밥맛 떨어지는 그런 사진을 누가 보여준 겁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음식이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먹어? 이 사진 보니까 못 먹겠어요. 식욕 딱 떨어졌어요. This picture made me lose my appetite. 자, 하나씩 다시 가볼게요. 이 사진이 This picture 나를 만들었다고요. Made me 입맛 떨어지게요. Lose my appetite. 쭉 연결해서 천천히 하면 This picture made me lose my appetite. 앞에서 나온 만들다라는 의미 외에 이렇게 조금 복잡해지면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나중에 또 만나고 또 강의를 들어보고 아니면 제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감이 잡히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나는 왜 안 될까? 헷갈린다.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 번 헷갈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마지막 퀴즈는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만들지 마. 나를 화나게. 이거 한번 차근차근 한씩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너무 틀리는 게 걱정된다. 그러면 강의를 다시 보시거나 다른 분들 거 참고해서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말하고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표현들은요. 제가 하나씩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로는 좀 부족합니다. 더 많은 표현은 여기 위에 있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야 책과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강의도 함께 달 거니까 책 강의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꼭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